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이것의 해입니다.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이것 덕분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 성취의 기저에는 분명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연구는 대상, 눈, 머리의 과정을 거쳐 과학적 성과를 얻게 됩니다. 대상을 눈으로 보고 그 의미를 머리로 해석해서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아갑니다. 대상을 연구 장비로 관찰하고 그 의미를 연구자가 해석한 다음 더 좋은 연구 성과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초과학입니다. 기초과학의 눈인 투과 전자현미경. 인간은 연구 장비로 분자 수준의 세계를 들여다본 후에야 원인 모를 기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백신과 진단검사, 역학 모델 등 인류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모든 성과는 기초과학의 바탕을 둔 성과임을 강조하며 유엔은 2022년을 세계 기초과학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기초적이고 호기심에 기반한 과학 연구가 없었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상황은 더욱 나빴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기초과학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원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전자를 가속해 10억 분의 1m 수준을 관찰하는 초정밀 거대 현미경 방사광 가속기. 신약 개발,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신소재 등 산업 현장 전반을 혁신하며 나노부터 우주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끌 한국 기초과학의 새로운 100년. 세계 기초과학의 해,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89년 10월 1일 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입사해요. 현재는 연구장비 개발부에서 분석과학 연구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서정주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바이오융합연구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승일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오메디컬 이미징 하고 있는 이철현입니다. 기초과학의 해를 유엔이 왜 줬나 봐봤어요. 기초과학이 중요해서 기초과학의 해를 준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이걸 극복해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기초과학이 이만큼 됐기 때문에 기초과학이 수고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과학의 해로 했대요. 아, 우리 연구소의 해가 아니에요? 아니, 저는 우리 연구소의 해를 말하는 것처럼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연구소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실험실도 없었고 실험실에 하다못해 테스트 튜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설치하고 구매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연구개발, 특히 장비에 대한 투자 수준이 힘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장비를 설치할 때는 아예 IBRD 차관으로 설치를 했어요. 국내 처음 들어온 전문가도 없는 장비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간 건물은 그냥 빌딩이었고 4, 5층을 실험실과 장비실로 설치하는 상황이어서 섹터메스라고 굉장히 큰 자기장을 사용하는 질량 분석기예요. 그 장비가 들어오는데 그 장비 크기가 이 벽면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고 창문을 통과할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주차장으로 기중기가 기계를 들어 올리고 벽을 부셨죠. 벽을 부셔서 그 장비를 설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쇼킹한 그런 도입 부분이네요. 그 장비가 서울센터랑 대전 본원이 생기면서 장비가 이동됐는데 서울센터로 이전이 될 때는 또 벽을 부셨고 서울센터에는 그래서 건물을 만들 때 한쪽 벽면 전체를 문으로 한 마징가 제트 문을 따로 그 장비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DCC에서 쓰는 가장 메인 장비가 GCMS라는 장비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장비 하나가 뭐 그때 돈으로 1억이 뭐 몇 억짜리였으니까 대단한 장비였고 그 장비를 아무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 장비 들어오고 나서 제가 미국에 한 달 동안 출장 가서 배웠어요.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국내에 이런 장비도 없고 거의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오는 장비였어요. 설치해서 잘 써야 되는 거가 우리의 당면 숙제였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나서 장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해서 우리 연구소가 먼저 세워졌고요. 장비 분석 전문가들이 계속 영입이 돼서 우리 연구소가 이제 기초과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계속 축적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자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연구소의 설립 목적이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장비들을 여러 학회나 과총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설문을 엄청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초대 정근모 장관님이 계실 때 이게 계획이 돼서 저희 연구소가 세워졌죠. 내 생각엔 우리 연구소는 어쨌거나 설립 이후에 한 10년 혹은 20년까지는 제일 좋은 스펙의 장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체성을 얘기하기에 충분한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는 전자현미경도 들어가고 NMR도 들어가고 질량 분석기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드웨어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데, 유저들을 통해서 이렇게 현미경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들이 그래도 상당히 아이디어하게 만들어져서 외부에 있는 이용자들이 와서 장비를 써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보통 저 정도 수준의 HVM이 안정화되려면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우리 연구소는 거의 한 6개월 만에 안정화돼서 활용 데이터가 나왔대요. 그 저변에는 전자현미경을 유용하게 쓰는 유저 그룹들이 있었고, 유저 그룹들이 연구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법이나 아니면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계속 조절을 해서 굉장히 빨리 안정화가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오창에 있는 HVM이나 여기 있는 HVM도 지금 매해 유저 그룹에서 이용을 쉐어링하는 스케줄을 짠대요. 예, 충성 유저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래요.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비에서 시작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야까지 우리가 그 다양한 국내의 R&D 커뮤니티들하고의 연계점들을 더 확대해 나가자. 또 그런 것들이 우리 KBSI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오창에 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가속기를 확보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강력하고 수준 높은 그런 X선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얘기죠. 지금 가속기는 크게 2개 사업으로 구성을 할 거거든요. 1단계가 구축 단계고요. 2단계가 응용 단계인데 저희가 확보한 거는 구축 사업을 확보했어요. 운영 사업을 확보해야지 이게 진짜입니다. 노벨이 화약을 발명을 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이 이런 것들의 물성, 물질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은 아마 기초과학이었을 거예요. 화약을 만드는 거는 응용과학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화약은 그 성능을 개선하고 하는 것들은 다시 기초과학이에요. 오히려 그 화약을 이용해서 건설에 활용을 하고 무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응용과학이죠. 기초과학은 이것이 기초과학이다, 저것이 기초과학이다라는 게 없어요. 다른 과학에 선행적으로 앞서서 다른 과학을 뒷받침하고 바탕이 되는, 플랫폼이 되는 게 기초과학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R&D 커뮤니티들의 어떤 리소스가 되는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하면서 중력파라는 개념을 이끌어냈어요. 근데 중력파를 증명할 수도 없고 자신도 내 논문이 틀렸다고 해서 위드로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100년 후에 레이저 간섭계, 광학계가 생기면서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간섭파를 측정해냈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이 있고, 법칙뿐만 아니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현상이 있는데 예측을 하거나 느낄 수는 있지만 증명은 안 되는 것들, 그거를 보여주는 게 기초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연구소 설립된 이유가 분석과학 기기에 의한 증명이 안 되니까 좋은 페이퍼가 업섹트를 안 해주더라, 안 믿어주더라. 그래서 이 장비가 필요했고 우리 연구소가 필요했다. 아직도 우리는 더 작은 거, 예측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대 장비, 선도 장비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걸로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를 증명해내고 개발해내는 일을 평생 하고 있고,
그게 나와 KBSI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 얘기를 하면서 격앙이 되네? 아니 나는 왜 이 박사님이 격앙하시나 이해를 못했는데 나 격앙되네? 그렇지. 자기는 진정한 친구야. 신종 바이러스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구한다는 것도 약간 기초과학적인 그런 그 개념이 있는 게 AI나 가속기나 또는 단백질을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은 지금 신약 개발에서 굉장히 유용성 있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 이제 장비들 중에 그런 일 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그런 응용과학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들이어서 연구 시스템이 좀 더 고도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문제는 가속기가 설치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가속기의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 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 연구소 그런 거 잘하잖아요. 30년 넘게 했죠. 한국 과학의 수준이 스스로 새 지평을 여는 그런 일들을 해야죠. 저 지평 열으러 갈게요. 아이고 우리도 가지 뭐. 서 박사님 갔는데 우리 있어서 뭐해. 자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해 노력합니다.